거래 성사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탈리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그는 이해했다. 그의 회사를 매수한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팔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타샤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았다. 불과 몇 년 전에 오픈한 지 2년 만에 많은 일을 해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금을 갚고 남는 것이었다. 그들은 작지만 안정적인 흑자를 내고 있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회사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여 자신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꿈꿨다. 그들은 수익금 중 어떤 돈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유통에 넣어두었지만 인생은 다르게 결정했다. 비탈릭, 나 이틀 동안 기분이 영 좋지 않아. 어딘가 아픈 것 같아. 혹시 뭐에 중독된 건 아닐까? 아니,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아. 아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아니, 글쎄, 내가 의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기분이 좀 나쁘다고 하면 그는 뭔가 아프냐고 묻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겠지. 그럼 왜 여기에 왔냐고 할 텐데. 글쎄,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를 찾아야지. 그게 필요한 일이야? 뭐, 지나가겠지? 하지만 지나가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나타샤는 2주 만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그녀의 눈 밑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결국 비탈리는 직접 아내를 병원에 등록시켰고 그녀는 진단을 받았다. 사실 첫 번째 검사 후 의사는 나타샤를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는 말했다. 전면적인 검사를 받기를 권합니다. 무섭긴 하지만 당신 아내는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면 전화드릴게요. 그는 일주일 후에 전화했다. 비탈리는 즉시 의사의 눈빛에서 그 소식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앉았다. 청천벽력 같았다. 의사는 기회가 있다고 했지만 매우 작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쌌다. 그의 나타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그의 여자였고 1학년 때부터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카츄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여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그들의 딸 말이다. 비탈리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불행히도 실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화드리기 전에 2번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검사를 마쳤습니다. 강해지세요. 기적은 가끔 일어납니다. 비탈릭은 결국 자신의 빚과 회사를 팔았다. 게다가 대출까지 받았다. 수도 병원들은 그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나타샤를 살려보려고 시도하는데 동의했지만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일찍이었으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나타샤는 훨씬 더 단호하게 반대했다. 비탈릭,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무것도 잘 되지 않을 텐데 그럼 당신에게 무엇이 남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당신은 카츄샤를 생각해야 해요. 나타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나아질 거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당신이 없는 회사는 필요 없어. 그게 전부야. 비탈릭이 병원에 돈을 이체하자마자 그들은 즉시 전화했다. 나타샤는 앞에 홀로 남겨졌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카츄샤가 머물고 있는 비탈리의 부모님 댁으로 하루 동안 마을에 들렀다. 나타샤는 어디에나 있었다. 딸에게서 어머니에게로, 비탈리에게로. 그는 그녀를 지켜보다가 눈물이 솟아올라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마치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작별 인사를 하는구나. 카츄샤는 4살이었고 왜 모두가 이렇게 슬퍼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유치한 즉흥성을 발휘하여 모두가 게임에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제 비탈릭과 작별할 시간이었다. 그가 차에 시동을 걸자 나타샤가 그를 껴안았다. 카티아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는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가 그를 도와주었다. 카츄샤, 가자.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벌써 지루해할 거야. 그래서 그 소녀는 엄마를 보며 울었고 그녀도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사하는 거야. 비탈릭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나타샤, 하지만 우리는 이럴 수 없어. 우리는 치료를 받을 거야. 당신은 마치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처럼 작별 인사를 준비했어. 나타샤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동안 조용했다. 그러더니 그에게 말했다.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비탈릭은 너무 화가 나서 차를 멈췄다. 내가 지금 치료를 받고 싶은 기분인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우리 모두에 대해 생각해야 해. 간단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바라고 있어. 왜 그렇게 미안해해? 용서해줘. 정말 뭔가 생각이 났어. 그리고 나는 이 생각을 품고 더 이상 이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는 것조차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용서해줘.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나쁜 결과를 확신하고 있어. 다 같이 가자. 가자. 나타샤는 남은 시간 동안 잠을 잤고 남편은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매일 그녀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았다. 기도해주세요. 나타샤의 상태는 때때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방금 갑자기 잠이 들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방 소파에 앉아 이미 잠들어 있었다. 물론 비탈릭은 그녀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100km를 달리고 밖은 밤이었다. 나타샤, 저기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자. 밤에 수도에 오는 건 뭐야? 가격이 천문학적이야. 나타샤는 작은 호텔을 바라봤다. 그곳은 더 큰 통나무집처럼 보였고 고양이 눈이 너무나 편안하게 빛나고 손짓했다. 어서, 난 이곳이 좋아. 그곳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다. 1층에는 레스토랑 주방에 있는 여자처럼 보이는 주인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아늑한 방이라고 했고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매우 성공적인 수프와 만두. 배고프다면 천만에요. 나타샤가 물었다. 만두는 가게에서 파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타샤? 우리는 빵도 직접 만들어요. 비탈릭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정말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을 거예요. 나타샤는 요즘 새처럼 거의 먹지 않았다. 싸워서라도 먹을래? 15분 안에 모든 것을 조금씩 갖게 될 거야. 여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그들이 내려왔을 때 테이블은 이미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냄새가 정말 신성한 수프와 만두를 덮었다. 글쎄, 어쨌든 비탈릭은 지금까지 진짜 수프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것 같다. 나타샤는 반은 수프, 반은 만두를 먹는 기록을 세웠다. 비탈릭은 곧바로 졸기 시작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누워서 쉬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럼 당신은요? 저녁 식사 후 카추샤에게 전화하세요. 그는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일어나려고 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그를 불쾌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비탈리는 나타샤가 혼자 가면 기분이 상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감사하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키스했다. 그는 떠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깨달았다. 당신의 아내는 우리가 근처에서 먹은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호스티스가 그와 함께 서 있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런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식사를 하고 저는 아나스타샤입니다. 제 이름은? 죄송하지만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커플인데 저는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그것이 싫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이었다. 글쎄요, 나타샤는 여기서는 대체로 매우 친절해요. 좋아요. 이렇게 특이한 호텔은 처음이에요. 아나스타샤가 미소 지었다. 여기를 지나가시는군요. 네, 병원에 갈 거예요. 우리 딸 나타샤가 아파요.
비탈릭 자신도 이 친절한 여자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말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심지어 눈물을 흘렸다. 맙서사, 제 여동생이 방금 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런 병원들은 꽤 있었어요. 아주 젊은 병원들이었죠. 행운을 빕니다. 비탈릭은 그녀에게 감사하고 방으로 향했다. 나타샤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꿈속의 작은 것, 너무나 연약한 것이었다. 아침에 그들은 수도 병원에 있었다. 비탈릭도 별도의 방에 배치되어 언제든지 그녀를 방문할 수 있었다. 그는 근처의 방을 빌렸고 거의 나타샤가 병원에 계속 있었다. 그녀는 약을 참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다. 어떤 날은 전혀 일어나지 않으려고 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3주 동안 병원에 있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훨씬 좋아졌다. 나타샤는 심지어 어떤 종류의 식욕을 키웠다. 그는 보통 아침에 나타났다.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비탈릭, 카츄샤, 집에 가야 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무력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기분이 훨씬 좋아졌어요. 아니, 나타샤. 내가 너랑 단둘이 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마. 나는 떠날 거야. 비탈릭, 이런 건 지어내지 마, 꼬마야. 어머니 없이도 아버지는 적어도 주말에 카츄샤와 놀고 그녀를 안아줄 거예요. 나타샤. 비탈릭은 그를 설득했고 그 자신도 카츄샤와 부모님이 너무 그리웠다는 것을 이해했다. 비탈릭이 나를 만나러 집까지 차를 몰고 왔을 때 아빠, 갑자기 그녀가 차에 도착하기 전에 멈췄다. 몇 미터 앞에서 비탈릭이 그녀 앞에 앉았다. 카츄샤의 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있지만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낫겠어요. 주말에 그녀한테 좀 더 가볼게요. 우리는 집에 올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물론. 소녀는 한숨을 쉬며 아버지를 껴안았다.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내 사랑을 알아? 어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아빠와 마린카 이모가 그녀 딸의 차를 사줬어요. 비탈릭은 그런 인형을 보며 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 후 저녁까지 일어난 아주 작지만 흥미로운 삶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카츄샤가 잠들자 그들은 모였다. 비탈릭, 나타샤는 잘 지내니? 엄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치료는 매우 힘들어요. 그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쁠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제는 나아졌는데 어제도 아니죠. 개선은 3일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심지어 저에게 귤을 사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어제는 수프도 조금 먹었어요. 만약 얇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녀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다. 의사가 너무 이르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뭔가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 처음엔 치료가 잘 됐어요. 오마이갓, 이게 다 어린 시절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벌이야. 나타샤는 3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지만 나쁠 수는 없어. 일요일에 비탈리는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제냐를 만나러 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나타샤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곧 도착해서 뭐가 있는지 볼 거야. 아마도 약을 바꾸었을 수도 있어. 그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는 이미 병원에 들어섰을 때 주머니에 전화가 울렸다. 비탈리 씨, 의사입니다. 언제 다시 오실 예정인가요? 저는 이미 여기에 있어요. 방금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 아내는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내 사무실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나는 나타샤에게 바로 인사할게. 나타샤는요? 말해주세요. 비탈리는 지금 방에 없어.
의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부서지고 마른 남자가 가운데에 서 있었다. 코리는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는 나타샤의 가방에 꿀, 따뜻한 양말, 수제 소시지, 그리고 물론 파이 봉지를 넣었다.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남자는 갑자기 병동으로 달려갔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시트를 갈아주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누워있던 침대는 그녀가 있던 곳이었다. 그 노부인은 그에게 겁을 먹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말했던 것을 몰랐어요. 그녀가 사용할 방을 준비하다니. 준비 중이에요. 그는 복도를 따라 사무실로 달려갔다. 의사는 이미 그에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꽤 진정했어요. 당신 아내는 환자들을 모두 놀라게 할 거예요. 그는 중환자실로 비탈리를 앞서 나갔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약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시간 전에 당신의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냈다. 간호사는 재빨리 그것을 비탈리에게 입혔다. 가운과 신발 커버를 건네주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대기의 의사들과 흰색, 근처에 회색 물체가 하나도 없는 곳에 있었다. 비탈리는 아내의 침대를 감시하다가 무릎을 꿇고 나타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엄마가 따뜻한 양말을 보내주셨어요. 피로즈코프 당신은 어떤 종류의 소시지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그녀를 좋아했나요? 나타샤는 그에게 보였다. 나타샤의 입술이 떨어지자 그는 뛰어올랐다. 그 순간 모니터가 삐 소리를 멈췄다. 의사인 나타샤는 재빨리 그를 침대에서 멀리 옮겼다. 어딘가에서 온 더 많은 사람들이 수술복을 입은 간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간호사는 말 그대로 그를 방에서 데리고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의 집에 유리문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여기 있다가 떠났다. 비탈릭은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히스테릭하게 그저 거기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려 셔츠 칼라 아래 어딘가에 길을 잃었다. 비탈리는 마지막까지 버텼다. 하지만 모두가 마을 묘지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병을 꺼내서 따라 마셨다. 잠시 더 앉아 있었다. 그는 술을 따라주었고 어머니는 그의 옆에 앉았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머리는 빙빙 돌았고 기억은 연구소의 마지막 학년으로 돌아갔다. 학생이 강당에서 나와 그를 쓰러뜨렸다. 그 소녀는 그가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달렸다. 하지만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그였다. 비탈리, 왜 가는 곳을 보지 않아요? 그는 그런 뻔뻔함에 숨이 막혔다. 얘야, 여기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건 너잖아. 결국 당신은 여기 어딘가에서 자랐습니다. 교육기관이지 어린이 놀이 공간이 아닙니다. 난 늦었고 당신은 그냥 여기 앉아 있기만 하면 돼.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올바르게 계획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작고 야른 머리띠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어깨 너머로 병아리가 있었다. 그는 떠나고 싶었지만 그 소녀의 눈이 커다랗고 눈물로 가득 찬 것을 보았다. 아니, 그냥 아니. 너는 울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다. 나타샤의 뺨에는 너무 늦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33개 스트림에 있었던 것은 그녀였습니다. 나는 입원했다. 여기로 가져가라고 하더군요. 청중. 그리고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버스를 타면 꼭 가야 할 것 같아. 비탈리는 밤을 보내기 위해 역을 바라보았다.
나타샤는 재빨리 손에 든 서류를 움켜쥐었다. 손으로 잡아서 10분 후에 달려갔다. 그는 이미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택시를 탔다. 그는 그녀를 앉히고 운전사에게 돈을 주었다. 버스 정류장. 그냥 빨리. 나타샤는 아무 말도 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일주일 뒤에 그녀를 보았고 그녀도 그의 것이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웃었고 비탈릭은 정말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매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그가 모든 것을 그렇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나는 약간 당황했다. 어떻게 가나요? 버스로. 소녀는 버스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 왜 안 되죠? 택시 기사가 나섰다. 아니, 우리뿐이에요. 버스는 광장에서 출발하고 너는 지금은 버스 정류장으로 보내졌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광장까지 이렇게 왔어요.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탈릭은 그녀에게 매료되었지만 혼란스러웠다. 데츠 더 히어로와 나타샤를 봤다. 그는 웃었다. 뭔가가 있었던 모양이다. 비탈릭의 표정은 웃기다. 너무 한심하다. 곧 그는 참을 수 없게 되어 웃기 시작했다. 그날 비탈리는 자신이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타샤를 놓아주지 않았다. 너무 바빴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비탈릭은 나타샤가 부모님을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가 2명밖에 없을 때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할아버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녀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고아원의 어떤 이모가 그녀를 데려온 날이라고 말했다. 나타샤는 많은 아이들을 낳았고 여동생이 있었지만 그 소녀가 자라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언니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이 세상에 혼자라는 것을. 글쎄, 이제 당신은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녀는 그를 잡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한 달 동안 노래를 불렀고 가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지만 비탈릭은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깨어났다. 그는 조용히 더 많은 것을 얻으러 가려고 했다. 그래서 부엌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그때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부엌으로 갔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다. 카추샤는 그녀의 무릎 위에 있었다. 비탈리는 처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딸의 눈은 나타샤의 눈만큼 크고 눈물로 가득 찼다.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중 한 명이 뭔가 말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손을 흔들지 마세요. 아이가 무서워할 거예요. 비탈리는 처음에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갑자기 멈추더니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 은행에서 가져온 버텔리. 신용이 있고 어떤 대출도 반환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대출이에요? 오, 그렇죠. 확실히 대출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은행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딸 비탈리를 겁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가서 방 안에서 부모님 벽에서 총을 가져왔다. 주방에 대해 잠깐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 아이를 놀라게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들은 트베리로 후퇴했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당신은 매일 그것을 해요?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야? 비탈리가 따라갔다.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여기서 보지 못하도록. 나는 그것을 봤다. 그리고 당국에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세요. 이번 주에는 내가 직접 갈게요. 그는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는 엄마가 그를 그렇게 쳐다보게 만드는 짓을 했다. 비탈리가 원했던 눈으로 카추샤는 땅에 떨어지려고 다가갔다.
그의 아빠가 그에게 왔고 사악한 삼촌들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내 여자는 더 이상 도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진한 커피를 따라주었다. 글쎄요, 그게 전부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비탈릭, 나타샤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어. 카티아에게서 그녀 없이 사는 법을 배워라.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내 자신을 정리하는데 며칠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은행에 가서 일하러 갈 거야. 그는 정착하기 위해 이틀 동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소녀는 잠시도 카티아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뭔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돌아섰다. 그는 그녀를 보고 얼어붙었고 그녀가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 물어보기가 두려웠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더욱 두려웠다. 카티아가 떠나자 아빠는 그에게 매달렸다. 물론 정직하게 돌아올 거예요. 그런 다음 엄마도 다시 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비탈릭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즉시 울음을 터뜨리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알다시피 작은 토끼야, 우리 엄마도 병에 걸렸어. 정말 심했고 정말 고통스러웠어. 그녀는 당신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지만 몸이 아팠어. 엄마는 더 강해졌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를 바라보고 너를 보호하고 오직 너만을. 아빠, 엄마는 보이지 않지만 엄마는 항상 거기에 계셔. 하지만 그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당신의 눈도 볼 수 없어. 그것을 닫고 거기에 있는 당신의 어머니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울지 마세요. 당신이 울 때 엄마는 천국에 있어요. 그는 화가 나서 딸의 뺨을 따라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빠가 여기를 찾을 거야? 그 일은 삼촌들이 맡을 거고 돈도 우리가 맡을 거야. 우리는 곧 도시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주말에 할머니 학교에 갈 거예요. 예전처럼만 놔요. 비탈릭은 조용해졌고 정말 딸을 꼭 껴안았다. 여기서 지루하지 마세요. 나 없이도 괜찮아요. 전화할게요. 매일 저녁. 동의. 아빠는 먼저 비탈리를 데리고 갔다. 은행은 그를 즉시 지점장에게 데려갔다. 대출에는 이미 벌금이 추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아무리 이상하게도 그 매니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이탈리아는 잠시 생각한 뒤 어딘가로 갔다. 그는 떠났다가 돌아와서 말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건 돈과 관련된 일이에요. 당신은 돈이 있고 그걸 이해해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3개월 동안 신용을 동결하여 당신에게 좋은 직업을 찾을 시간을 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제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꽤 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당신에게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팔아라. 아니면 우리가 팔아줄게요. 아파트 대출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이미 일어나서 갔지만 그 청년도 일어서서 기다리라고 했다. 비탈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 지역 사람은 아니지만 이미 꽤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당신의 도시를 탐험했지만 당신이 여기서 충분히 벌 수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내 조언을 듣고 아파트를 넘겨주고 수도로만 가세요. 비탈리,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생각에 잠겨 나갔다. 그러자 매니저의 말이 어머니를 불렀다. 내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자 그녀는 대답했다. 물론 아니지요. 나는 당신이 수도로 가길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을 속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측면.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인 것 같습니다. 발생한 상황. 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그럼 결정하세요. 당신은 그것을 이해합니다. 아빠와 나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츄샤도 우리와 함께 할 거야. 별일 아니야. 너는 3일 후에 우리에게 올 거야. 비탈리의 하루는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해야 한다. 부부가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했다. 그들은 집을 짓기 위해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 건설에 투자했고 그 사이에 집은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장소를 빌렸다.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주택 가격도 꽤 저렴하다. 비탈리는 모든 괜찮은 개인 소지품을 그의 어머니에게 옮겼고 아빠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너는 오랫동안 내 햇살이었어. 내가 너를 도우려고 노력할게. 그런데 엄마는 나한테 더 자주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말하고 싶어. 비탈리는 영상통화를 위해 아내의 전화번호를 내밀었다. 아, 엄마 거요. 예. 카츄샤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그곳의 모든 것을 청소했습니다. 저는 조부모님의 전화번호와 오, 아빠는 재미없어요. 할머니께선 제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항상 그녀와 함께라면 전화해. 그녀가 가게에 갔는데 당신이 잊어버리면 어쩌지? 그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라고 말해. 비탈리는 카티아에게 무서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웃더니 곧 매우 진지해졌다. 할머니는 아빠에게 말씀하셨고 항상 알고 계셨어요. 그녀의 사랑스러운 손녀에게 필요한 것,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아이스크림. 버텔리는 길에서 웃으며 카티아가 그녀의 말을 흉내내는 것을 들었다. 글쎄, 너는 여우잖아, 카테리나. 너에게서 무엇이 잘할까? 비탈리는 차를 타고 수도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작별 인사를 한 후 다시 들러야 했다. 새 세입자에게 새로운 수도꼭지를 가져다 주다. 잘못된 시간에 누수가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수도는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약 15km 남았는데 그때 그는 나타샤와 함께 머물렀던 바로 그 호텔을 기억했다. 3개월이 넘었지만 모든 일이 마치 어제처럼 일어났다. 그는 바라보기 시작했고 곧 익숙한 건물을 보고 그곳으로 돌아섰다. 그는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잠깐 들러서 후회했다. 갑자기 그의 가슴속에 슬픔이 쌓였다. 비탈릭은 심호흡을 하고 곧장 문 앞에 있는 아나스타샤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마치 다시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되어서 기뻤어요. 다들 저녁 드세요. 제가 어떻게 만두를 지나서 운전할 수 있겠어요? 비탈릭은 이미 아나스타샤의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는 그 옆에 앉아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 혼자 있니? 그는 고개를 들고 그녀가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손에 그녀의 손을 얹었다. 그녀는 그냥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만 했다. 조금 후에 그녀는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가세요? 비탈리의 일은 지난번과 똑같다.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는 인생을 아주 잘 이해한다. 그는 어떻게든 이것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그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기분이 좋았다. 아나스타샤는 듣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알다시피 내가 당신을 도우려고 노력할게요. 도와주세요. 저는 아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당신을 도울 수 있나요? 누워서 뭔가 알아내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거리에서 온다면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은 아침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떠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비탈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솔직히 그는 그런 낯선 사람이 갑자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아침에 그가 내려갔을 때 아나스타샤는 이미 그가 아침 식사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이거예요. 한 딸의 주소와 전화번호. 제 먼 친구가 필요해요. 운전자는 많은 사업을 하지만 최근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역할을 위해 앉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녀가 그러지 않도록 차분한 사람이 필요해요. 아시겠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나는 그녀를 모르지만 이미 그곳에는 확립된 젊은 여성이 있는데 이것이 그녀입니다. 갑자기 길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번호. 비탈리는 자신의 손바닥에 쓰여있는 종이를 보고 놀라움을 느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그에게 급여를 줄 금액의 절반도 계산하지 않았다. 내가 일자리를 구하기로 결심했을 때 아나스타샤는 계속해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았다. 별장이며 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빌리지 않아도 되도록. 주말에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동의하다. 그는 아나스타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도 못하잖아. 나에게 급여를 빨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완전히 정착하고 마침내 필요에 따라 침착하게 살다. 모든 게 괜찮아요, 비탈리.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그녀는 당신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나갔다. 그는 잠시 길거리에 서서 숨을 쉬었다. 나는 몇 가지 버릇없는 여자애를 가지고 다녀야 할 것 같았어. 그리고 반면에 이건 평생 지속되는 일이 아니야. 그때가 오면 그는 그 소녀에게 빚을 갚을 것이다. 저는 꼭 다시 운전해줄 사람을 찾아볼 겁니다. 나는 그래야만 했다. 마을은 새로 생겼고 내비게이터를 찾아야만 했다. 나는 그것을 찾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중지하고 다음에만 업데이트했다. 이 항해사는 바로 이 집을 발견했다. 매우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다. 바이털릭은 스스로에게 글쎄, 계속해서 라고 말했다. 15분 전 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장벽이 있었고 비탈리는 멈춰섰다. 경비원이 즉시 그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목록에 자동차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비탈리는 설명을 표시했다. 주소입니다. 발레리아 안드레예브나. 당신을 바로 갈림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아서 끝까지 가세요. 당신은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 비탈리는 키가 크고 그런 집을 많이 봤지만 TV에서만 이렇게 깨끗한 게 보였다.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다른 나라에 빠져든 것 같았다. 경비원의 설명 후 나는 그 집을 발견하고 바로 여기 문까지 차를 몰고 갔다. 한 남자가 나타나 그에게 다가왔다. 버텔리는 그 젊은 여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그 남자는 그것을 어디에 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차를 타고 그와 함께 가자고 초대했다. 그 집은 따라서 게이트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남자는 주인이 좋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주 어리지만 속이지 않는다. 그는 직원들에게 매우 잘 대해줍니다. 들어와서 앉으세요. 발레리아 안드레예브나가 곧 올 거야, 비탈리. 보기에 좋았다. 비싸긴 한데 별 다른 추가 기능은 없는 듯 잘못된 시간에 주머니 속 전화가 울렸다. 그는 카츄샤가 전화하는 것을 보았다. 여주인공은 아직 화상 통화를 하지 않았다. 카티아는 재빨리 대답했다. 지금은 못해요. 이야기하자.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30분 후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알았어, 카티아. 말을 마치는 순간 굳어버린 것은 카티아가 아니었다. 그를 커다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화면이지만 어딘가 지나서 카티아지만 그 소녀는 겁에 질린 듯 보였지만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아빠, 저기 엄마가 있어요. 그는 갑자기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나타샤가 서 있었다. 그의 시야가 어두워지더니 그는 전화기를 흔들었다. 한 여자가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주님, 그를 들어올려 테이블에 앉히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나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그들은 보냈는데 왜 아무 말도 없니? 기분이 나쁘다. 비탈리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해했다. 아니,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타샤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자. 그리고 그는 항상 지갑을 가지고 다녔던 사진을 떠올렸다. 병이 나기 전부터 나타샤와 카티아와 함께. 그는 재빨리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발레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안드레예브나에게 건네주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다. 발레리아는 자신의 눈으로 사진을 보았다. 그녀도 말없이 앉았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누구야? 비탈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은 당신의 주소를 알려주고 운전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그 여자는 그것을 손바닥으로 가렸다. 죄송합니다. 나지만 너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알잖아. 너무 비슷한 게 두 개 있을 수 있어? 남자야, 우리 얘기해야 해. 그는 피곤해 보였다. 그는 휴식을 취했고 이 여자 근처에 있는 것이 그에게 매우 힘들었다. 그녀는 그의 아내와 너무나 닮았어요. 이. 뭐야? 그녀가 그녀와 똑같은 것 같아. 반성.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타샤는 더 이상 누구와도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미안하지만 갈게요. 어차피 당신은 일할 수 없거든요. 비탈리는 마침내 자신의 사진을 다시 가져갔고 출구로 향했다. 잠깐요. 잠깐. 그는 멈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타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1년 반 전에 죽었습니다. 한 달 전 한 여자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발, 당신의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해요. 부모님은 계시지만 나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어. 여기서 일하게 될 테니 부탁드려요. 내 운전자는 적어도 하루는 있지만 나는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은 내가 그들에게 질문을 해야 해요. 우리는 나타샤와 낯선 사람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 아시다시피 그는 고개를 끄덕일 운명입니다. 비록 그 자신도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자신이 매우 느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차고로 내려갔고 발레리아는 그에게 차를 보여주었다. 차는 건강한 지프에 장착되었다. 도로 위의 최신 기술. 발레리아는 마침내 어떻게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저는 훌륭한 부모님을 두었지만 나는 그들이 하나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아이였나요? 아니면 당신의 아내였나요? 도난당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내 사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을까? 난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어. 비탈리가 물었다. 하지만 당신은 입양되었다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발레리아는 생각했다. 하지만 왜 안 되겠어요? 그들은 다르고 거의 똑같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온 마을과 같은 마을. 발레리아는 떠났고 떠나려고 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나에게 사진을 보내주세요. 곧 돌려드릴게요. 비탈리는 사진을 찍고 그에게 전화와 아이를 건네주었다. 그녀에게 전화해. 그녀가 거기서 울고 있어? 아마 그 사람일 거야? 나는 카추샤와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다. 나는 일자리를 얻었고 이모가 거기에 있었어.
제 아빠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이모는 어때요? 엄마의 여동생은 왜 엄마와 그렇게 닮았을까? 햇빛이 없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 여기 솔직히 말해서 뭔가를 알아내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편이에요. 모든 걸 다 말해줄게요. 알았어요, 아빠. 전화 주세요. 아니, 할머니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아들아, 엄마, 무슨 일이야? 아직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나는 이 여자를 보았을 때 알았다.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나타샤. 하지만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발레리아는 1시간 후에 집을 나섰다. 그녀는 매우 창백했다. 비탈리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글쎄, 당신이 옳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데려가졌습니다. 2년 동안. 신이시여, 정말 악몽이네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제 여동생은 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즐거웠고 아무것도 몰랐다. 비탈리는 당신의 부모님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내 여동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런 다음 그들은 그녀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헤어졌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어. 나타샤는 또한 그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모 중 한 명이 내 여동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발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내려갔다. 실례지만 당신은 어디 출신이신가요? 당신은 어디에 살았나요? 우리는 여기에서 거의 500km를 운전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조카네 집에 갈까요? 저는 조카와 나타샤가 한 명 있어요. 하지만 비탈리, 나는 너야. 거절하지 말고 그냥 멈추세요. 쇼핑센터 근처에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아이에게 빈손으로 갈 것이다. 집에 남은 거리는 50km뿐이었다. 비탈리는 아마도 어머니께 경고해야겠다고 발레리아를 바라보았다. 네, 물론이지만 그녀는 당신의 전화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그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나는 운전해서 갈게요.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다 간단해지겠지? 카티아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를 준비시키세요. 내 이모는 내 엄마와 많이 닮았어. 비탈릭, 그녀는 누구니? 그녀는 내 딸인 것 같아요. 나타샤의 여동생. 오 세상에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지만 회의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비탈릭은 발레리아가 앉아서 카티아를 껴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이미 비탈릭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카티아의 히스테리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5분 후에 캔은 벌레리어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잘해줘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라 이모예요. 물론. 나는 당신의 이모이고 당신 엄마의 여동생이에요. 우리 오래전에 잃어버렸어요. 그냥 아기였어. 이게 좋은 거야? 이제 나의 어머니는 하늘에 계시고 당신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비탈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방에서 뛰쳐나왔고 발레리아가 일어났다. 그녀는 눈을 닦으며 말했다. 글쎄, 카티아는 모든 사람을 통해 나를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끄럽게 앉아있던 2시간. 엄마의 차가 테이블을 싣고 집 앞에 도착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저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었다. 발레리아도 창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저는 방금 주방에서 샐러드를 가져왔어요. 와, 정말 맛있는 샐러드네요.
빨리 당신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집 문을 두드린 사람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었다. 키가 크고 위풍당당한 남자와 키가 작고 예쁜 여자. 그는 60세쯤 되어 보이고 그녀는 그보다 조금 어려 보인다. 그들은 조용해졌고 아무도 그들이 왜 장면을 만들고 서로 친해지려고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첫 번째는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의 가족은 돈이 있었고 작은 것들은 아니었다. 비탈리는 눈처럼 떨어졌다. 카티아는 비탈릭에게 머리를 겨누었지만 그러자 그녀는 발레리아의 손을 잡고 엄마의 아빠도 잡았다. 우리를 찾아냈구나. 아빠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탈리의 차는 방금 당신의 집 앞에 주차된 채로 있었다. A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왜 오셨나요? 발레리아 자신도 어머니가 그들의 도착에 어떻게 답했는지 몰랐다. 글쎄요. 우리에게는 어딘가에 불공평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손녀가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여자아이들은 할머니 2명과 발레리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다. 부모님. 엄마, 아빠,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나는 30분 후에 가장 좋은 것을 얻습니다. 버텔리는 테이블을 떠나서 시작했습니다. 발레리 신부는 부엌 창문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나는 당신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버텔리. 나는 서둘러 그의 말을 가로채려고 했다. 당신은 그냥 나도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은행. 그래서 더 이상 거기 안 가잖아. 나는 우리가 나타샤를 찾고 있었는데 정말 미안하다.